국민연금 고갈된다? 안 된다. 갑론을박이 많죠. 근데 인구 구조를 보면 뭐 정답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해 보험회사의 마케팅이다 또는 해외 기금 운용 사례와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재정이 튼튼해서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못 받는다는 얘기에 전혀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들립니다. 기금 적립금도 뭐 충분하고 매년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까지 계산하면 2054년 기금 고갈론이나 90년대생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국민연금 고갈론을 허무맹랑한 이제 주장이라고까지 이제 폄훼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이 위기의 시작은 적립금 부족이 아니라 인구 구조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연일 신기록을 스스로 갈아치우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뭐 저출산 고령화 속도는 그냥 1등이 아니고 압도적 1등. 2위와의 차이가 거의 이제 뭐 2배 가까이 나는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런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기존의 상식을 많이 바꾸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이제 국가의 큰 재정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큰 위기를 겪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30년 전, 1994년, 대한민국 인구는 4,464만 명, 당시의 중위연령은 28.8세였습니다. 중위연령은 전체 인구를 나이 순으로 정렬했을 때 가장 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연령을 의미합니다. 94년 당시 중위연령 전후로 이제 인구가 가장 밀집돼 있었죠. 이때 당시만 해도 젊은 대한민국 활력이 넘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65세 고령 인구는 인구의 5.7%밖에 되지 않았고 유소년 인구는 23.9%, 생산 연령 인구는 70.4%를 차지했습니다. 유소년과 노년, 그러니까 부양이 필요한 인구는 전체 이제 그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42명 정도 수준이었죠. 30년이 지난 2024년 현재는 인구가 5,175만 명입니다. 중위 연령은 46.1세로 30년 전보다 약 18세 정도 늘어났습니다. 18년이 이제 늘어난 거죠. 당시 이제 중위 연령이 28.8세 요 시기에 인구가 이제 집중했던 그 나이가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 사이에 뭐 인구는 늘었고 그리고 이제 생산 연령 인구는 70.2%로 이제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달라진 거는 유소년 인구는 엄청나게 줄었고 고령 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총 부양비를 보면은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유소년 노년의 부양 인원은 42.5명으로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지만 이 비율이 이제 유소년과 노년층의 비율이 달라진 부분이 큽니다. 이러면서 노령화 지수, 유소년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8배까지 늘어났습니다. 근데 30년 후 2054년이 되면 대한민국 인구는 4,535만 명으로 640만 명이 이제 감소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미래 인구는 이거는 예측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현재 출산율에서 큰 변화가 없으면 사실 기정사실이라고 보셔도 돼요. 뭐 지금으로서는 출산율이 크게 늘어날 거다라고 이제 기대할 만한 그런 변화가 이제 예측하기 쉽지 않죠. 30년 후가 되면 중위연령은 59.5세 그리고 인구 주류의 대부분의 이제 은퇴가 완료되면서 뭐 고령층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뭐 말 그대로 역피라미드 구조의 인구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인구 구성비를 보면은 생산 연령 인구는 51%까지 감소하게 되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41%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저출산이 지속된 이제 유소년 인구 같은 경우에는 7.6%까지 감소합니다. 생산 인구 100명당 부양하는 인원을 보면은 유소년, 노년 합쳐서 전체 95.9명. 그러니까 생산 연령 인구 한 명을 이제 부양해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고령화 지수. 유소년 인구 대비 노년층은 5.4배가량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아이 한 명에 65세 노인이 5명, 6명이 이제 더 많은 거죠. 30년 주기로 바뀌는 인구 구조를 보면 고령 인구 증가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출산까지 고착화되며 고령 인구 비율을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습니다. 출산율이라도 높으면 고령화 속도는 자연스럽게 늦어지게 되죠. 왜냐면 그 비율로 따지니까 저출산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전체 이제 인구의 고령 비율은 이제 낮아지게 되는데 지금은 저출산이 이제 너무 급속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고령화 비율이 너무 빠른 속도로 지금 늘고 있는 거죠. 저출산이 이제 지속된다는 건 미래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거고, 고령화,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거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가입자보다 훨씬 많아진다. 이걸 이제 반증하는 겁니다. 30년 후엔 대한민국 인구의 41%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입니다. 국민연금이 잘 유지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65세면은 국민연금을 받죠?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40%가 국민연금 수급자입니다. 이런데도 이제 국민연금 기금은 건전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을지 그거는 장담할 수 없죠. 2023년 말 기준 18세에서 59세 사이에 국민연금 가입 대상 인구 중 73.9%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238만 명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수는 651만 명. 가입자 수의 3분의 1 수준 정도 되죠? 1인당 월 평균 56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계산해보면 한 3.2조 원 정도의 국민연금이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약 38조 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2023년 말 기준 국민연금에는 1035조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매년 3.2%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연금 지급은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가입자가 내는 연금보험료만큼 적립액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 적립금은 계속 이제 늘릴 수 있고 수익금으로 이제 연금을 충당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재정이 점점 좋아지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지금 2024년 지금 현재 1000조 원 정도의 이제 적립금은 2040년까지 1755조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1750. 근데 2040년을 피크로 줄어들게 되면서 불과 14년 지나면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된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장기 재정 추계, 5차 장기 재정 추계에서 이런 이제 결과를 발표했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위기감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실제 1988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5.92%입니다. 국민연금은 뭐 잘 운영돼 왔습니다.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액보다 많은 수익금이 쌓이며 적립액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자가 열심히 이제 지금 가입자가 많아서 내는 이제 연금보험료도 많고 그동안 이제 쌓인 적립금으로 운영해서 운영 수익도 지급하는 연금보다 더 많은 운영 수익을 올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왜 2040년 피크를 찍고 14년 만에 고갈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일단 인구를 30년 단위로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0세에서 29세까지를 국민연금 가입 전,
30세에서 59세까지를 국민연금 가입자, 그리고 60세 이상을 국민연금 수급자, 이렇게 이제 단순 분리해 봤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 가입 연령 인구수는 2346만 명. 그러니까 30세에서 59세 사이의 인구가 2346만 명. 국민연금 수급 연령, 그러니까 60세 이상 인구는 1369만 명입니다. 아직은 가입자 수가 수급자 수에 가입자 수가 이제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근데 아직은 수급자 수가 가입자 수의 58% 수준 정도니까 국민연금 재정은 뭐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0세에서 29세 인구가 1455만 명으로 가입자 수의 62%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2023년 기준으로 보면 뭐 가입자 수가 2346만 명, 그리고 이제 향후 가입해야 될 인구가 1455만 명. 지금 현재 수급받는 인원을 1469만 명으로 이제 분류해 보면 그래도 이제 재정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보이죠. 그런데 30년 후 2053년이 됐을 때 지금 예상하는 0세에서 29세 사이의 인구는 790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뭐 다른 게 있나요? 0세에서 29세 사이의 인구가 30년이 지나면 30세에서 59세 사이로 늘어나게 됩니다. 올라가게 됩니다. 이 인구가 이제 그대로 1455만 명이 이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면 수급자는 뭐 더하고 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30세에서 59세 사이의 인구 수만 이제 대입해봐도 2346만 명. 그러니까 가입자 수가 100으로 따지면은 1.6배 정도 이제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30년이 지나서 2083년이 되었다. 그러면 이 인구가 가입하게 되고 이 인구가 받게 되고 그러면은 2배가량 차이가 나게 되죠. 이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자체가 지속되는 게 현재 체제로는 어렵다라는 게 이제 어렵다는데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2053년이 되면 30세에서 59세 사이의 가입자 수는 1455만 명, 65세 이상 수급자는 2346만 명. 수급자 수가 가입자 수보다 1.6배 많아진다는 계산 나옵니다. 10년 단위의 인구 분포를 보면 국민연금 수급을 앞둔 세대의 인구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베이비 부머, 그러니까 뭐 70년대생 이 압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가 이제 밀집돼 있죠. 여기 보시면은 60세에서 69세, 50세에서 59세 사이의 인구는 860만 명, 750만 명. 40세에서 49세 800만 명. 이분들이 이제 하나씩 은퇴를 이제 하게 되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가입할 젊은 세대는 400만 명, 300만 명대까지 이제 줄어들게 돼서 가입자 수는 줄어들고 수급자 수는 늘어나고 이런 이제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20년간 수급자는 급속도로 늘어나는 반면 가입자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가입자보다 수급자가 많아지고 수급자 수 자체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적립금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수급자 수는 지금 현재 수급하는 651만 명이 56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데 1년에 38조 원의 연금을 지급한다고 했죠. 그럼 수급자 수가 2천만 명까지 늘어난다면 수급액이 56만 원으로 동일하다 가정해도 1년에 116조 원의 연금이 지급돼야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국민연금을 받게 될 분들은 연금 가입 기간이 긴 분들이라 연금 수령액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가입률도 지금 예전에는 50% 안팎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70% 후반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연금을 받는 분들은 이제 훨씬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지금보다. 2040년 1755조 원이 2054년까지 다 사라지려면
매년 125조 원씩 적립금이 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수익 플러스 적립금 요게 이제 영원이 되려면 뭐 125조 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이제 지급돼야 된다라고 가정해야 할 수 있겠죠. 뭐 적립금을 운영하다가 손실을 내는 이런 사태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왜냐면 손실이 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시나리오는 훨씬 더 빨라지게 될 겁니다. 아마 재정 추계 시 수익률까지 감안해 고갈 시기를 예측했을 테니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출산율에 큰 변화가 없는 한 인구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뭐 예정된 미래라는 얘기를 하죠. 인구는 18세에서 59세 사이의 인구는 2015년 291만 명을 피크로 줄어들기 시작하지만 가입률이 늘면서 가입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5년 이때가 이제 15세에서 59세 사이의 인구가 가장 높았지만 가입률은 65.5%였죠. 지금 현재는 3,030만 명으로 한 260만 명 정도 인구는 가입 대상 인구는 줄었지만 가입률이 73.9%까지 올라가면서 총 가입자 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연금 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왔지만 앞으로 베이비 부머의 연금 수급 연령 도달로 수급자 수는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2005년 176만 명에서 2023년 682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약 18년 정도 사이에 500만 명 정도가 이제 늘은 셈이죠. 노령연금 평균액 역시 가입기간이 긴 수급자가 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24만원 정도 평균 받고 있었는데 2023년에는 62만원까지 지금 올라왔죠. 현재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 가입자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쪽으로 이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연령 상향하는 것도 이제 논의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60세 지금 현재는 60세까지 이제 가입이 가능한데 그걸 64세까지 늘리겠다. 이러면서 이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논의가 시작됐으니까 아마 뭐 시기가 상당히 이제 걸릴 텐데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뭐 기업계에서의 뭐 어떤 그런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길게 가지 않을까.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한 수순이겠지. 가입자 부담만 지속적으로 늘리는 개편은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입자 부담은 결국 이제 직장인들이나 사업자의 이제 뭐 그 보험료도 늘리겠지만 회사의 부담도 늘려서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반은 회사 부담이죠. 보험료율 4% 인상과 소득 대체율 10%를 인상할 경우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7년 정도 늦춰지지만 늘어난 소득 대체율로 고갈 이후 재정 적자 폭은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이건 뭐 진짜 개편인지 뭐 구분이 잘 되지 않죠? 저출산으로 가입자는 줄고 고령화로 수급자는 늘어납니다. 세계 1위의 저출산 국가, 그것도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어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제도를 지속하기 위해선 상식적인 선에서 개혁은 비상식적인 상황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는 비상식적인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자꾸 과거의 상식 그리고 다른 국가의 어떤 사례 이런 것들로 우리나라의 현실을 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전 국민의 노후 생활을 담보할 국민연금이 대국민 사기극으로 막을 내리지 않으려면 조금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